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안상률입니다. 요즘 비싼 등록금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들이 이른바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사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표분들을 모시고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해주신 패널 소개가 있겠습니다. 말랑말랑의 대표 김현필님 참여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남팡의 대표 차두철님 참여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이응의 대표 정선님입니다. 다음은 은행스컴의 대표 황정희님입니다. 그리고 이주의 대표 이정환님 참여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열정의 대표 박지은님 참여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반값 등록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반값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대표님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차두철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반값 등록금이라는 자체가 솔직히 저희 찬성 쪽에서도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반값 등록금 자체는 저희도 사업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안전한 반값 등록금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반값 등록금보다는 어느 정도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찬성 쪽에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등록금 인하 자체가 안 된다는 이유 자체가 보통 보면은 재정 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데 저는 재정 부족 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지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나 이 논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배경 자체는 등록금 때문에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출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많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게 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반대쪽에서 박지혜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고 있고 진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값 등록금을 무조건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나서 하는 게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찬성과 반대 대표분 중에서 한 분씩만 1분 동안 이번 토론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죠. 아까 왜 반값 등록금 해야 되는지 추가 보충을 하고 싶은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물가 대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이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오면서 물가가 16.1% 상승할 때 사립대 25.3%, 국공립대 30.6%, 28.8%가 전문대학의 28.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소비자 지출 중 대학 등록금 비중이 2005년도에 4.4%에서 2010년도 6.4%로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대학 진학률이 1980년도에 27%에서 현재 2010년도에 73%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 등록금 기준 1,000만 원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 2011년 기준 4,320원으로 했을 때 노동자 1년이 2,300시간을 일해야 한 학기 등록금이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금 시급히 대학 등록금 반값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등록금이 물가 대비 상승률에 비해서 등록금 비중이 더 많이 올라가고 하는 등록금 비중도 많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반값 등록금 시작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만큼 대학은 무분별하게 변화하고 있고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적은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등록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원을 못 채우는 한인전 기술대학은 77개나 되며 이들 대학은
재정 60% 이상을 등록금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대학들의 현 상황과 이러한 사태를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반납 등록금을 요구하기보다는 대학의 질을 높이고 교육기관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의 본질에 따른 대학 구조 조정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학생 수조차 채우지 못하는 부실 대학을 국민 세금으로 먹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따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 등록금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대부분의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이번 주제에서는 이제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본격적인 논쟁은 다음 곡지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네, 다들 알다시피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물가 상승의 2배를 뛰어넘었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은 일반 가정에서 본다면 지금 등록금이 서없이 비싸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있는 대한민국 80% 이상이 가정의 소득에 상관없이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가방끈이 길면 잘 살고 가방끈이 짧으면 못 사는 삶이라고 하기 때문이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대학은 아무것도 못하고서는 어디 이력서 한 군데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도 늘어나는 것이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학교수나 한정되어 있는데 대학갈 아이들은 줄을 서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 대학들이 세워졌고 그 학교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학생 숫자를 늘리는 데 풍요를 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이 이렇게 높은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대학교 진학이라는 것이 비싸면 안 서고 많은 마트의 물건이 아니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등록금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학 졸업장 따는 일은 필수 아닙니까? 등록금 인상이 낮은 상한선으로 묶이지 않는다면 몇 년 뒤에는 지금과 같은 수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학생들의 복지에 관해서도 지금의 장학 제도를 더 높이는 방안을 하여서 이러한 복지 수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장학제도라고 하셨는데 장학제도가 미국에서부터 시행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학제도가 지금 실패이기 때문에 지금 반값등록금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복지를 좋은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돈을 낼 만큼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나? 그리고 학교를 공부의 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 펀드라고 생각하고 돈을 투자한 만큼 그 돈을 우리가 제대로 회수하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했는가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일단 제가 조사해온 자료가 있는데 이걸 반대측 자료한테 한번 말해요. 대학의 질 문제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경남대가 반값등록금 얘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제가 대학교 적립금입니다. 대학교 적립금을 쌓으면서 그걸 학생들한테 돈을 일체해 주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남대가 6페이지 보시면 경남대가 누적 적립금이 현재 968억입니다. 그리고 적립 내용을 보면 절반 이상의 54%가 건축 신축용으로 사용하고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장학금의 적립금이 15%에 불과한 151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제가 대학교에 우리 학교는 어떨까라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7페이지 봐주시면 우리 동명대학교가 적립금 314억입니다. 그 적립금 중에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장학 적립금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우리 학교가. 그리고 8페이지 봐주시면 장학 적립금 없는 대신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까? 건축 적립금은 지금 318억이나 있는데 장학 적립금은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 교수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의 유명 작가들과 함께 그래픽, 생활용품, 기타 소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장학 적립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봤을 때 교육의 질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반값 등록금에서 그건 학교가 나서서 처리하지 않는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얼마 전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 부실대학으로 지목된 영신대와 청와대가 퇴출 명령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재단의 부실 운영과 허위 서류, 교비 횡령 등 적립금으로 인해서 다음 달 중순에
학교가 폐쇄되라는 사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고 교과부 장관 이주호 장관님께서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상시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믿고 선택한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학교에서 배출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적립금의 문제도 물론 문제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적립금에 대한 허위 투명화 이런 것이 오히려 확실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런 일들은 결국 세금의 문제로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적립금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시행의 문제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 주장을 통해서 한번 찬성 반대 의견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반값 등록금은 저쪽 분들도 말씀해 주시죠. 이런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이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이 있을 텐데 일단 그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일단 그럼 잠시 이쪽 반대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기준 OECD 대학 교육비 부담 비율에 따르면 유럽 선진국의 평균 민간 부담률은 33%, 전국 부담률은 63%인데 반면 대한민국은 민간이 75%, 정부가 25%로 OECD 국가 중 2위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82%에 육박해 대학 진학률이 1인데 비해 유럽 선진국은 40에서 50% 미만입니다. 이와 같이 유럽 선진국은 대학 진학률이 낮고 세금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정책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높고 세금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부자들에게 감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경기 악화로 영국이나 호주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는 정책으로 돌아섰고요. 한국은 양도소득세란 일정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말합니다. 그걸 완화를 하고 있고요. 다주택자 세금 완화 등 여러 가지 부자들의 세금을 적게 걷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은 부자들이 많이 걷고 있고 저희 나라는 부자에게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반값 등록금에 관한 게 아니고 그건 정책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건 정책을 바꿔야지 반값 등록금 때문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 그러면 재정을 바꿔야지 꼭 반값 등록금 때문에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저를 2페이지 보시면 미국이 정부 부담 1.0%에서 민간 부담 2.1% 그리고 그 다음이 저희가 정부 부담 0.6% 민간 부담 1.9%입니다. 이 말은 즉슨 저희가 굉장히 많은 민간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밀접하게 정부가 난 우리나라는 뭐 상관이 없다. 대학교니까 뭐 국민들 니들이 대학을 많이 가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정부가 무조건 교육이라는 저희의 국민의 사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부가 그런 의무를 만들어줬다면 책임을 질 의무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4대강을 만드는데 20조를 썼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 요구하는 게 반값 등록금 하려면 6조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정부는 20조를 들여서 4대강을 만들었고 그리고 유지비가 연간 2천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봤을 때도 분명히 한나라당이 정부 집권을 할 때
분명히 자기들이 반값 등록금 실행하겠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완전히 폭설한 채 4대강이라는 사업에 20조를 놓고 그리고 단지 6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저는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과연 정부가 민간인들한테 계속 이런 부담을 안겨야 되나? 이걸 곰곰하게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건 아니라고 판단되십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고 그 낸 세금이 우리가 바라는 반값 등록금에 써야 하는데 정부는 전혀 어디다 쓰고 어디에 이익이 창출되는지 모르는 4대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공개하는 것입니다. 네, 전통 쪽에서 이제 세금 사용 방향이나 세금을 걷는 정책 자체가 먼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반대 쪽에서 왜 반대하시는지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생각하기에 반값 등록금의 실현은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시립대가 반값 등록금이 실현이 됐다는 것은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 측에서 관리하는 서울시립대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립대학 이렇게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대학은 또한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등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진학한 학생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학생과 학부야 이런 학문을 탐구하고 지식을 늘리는 대학이 아닌 취업을 위해 졸업장을 필요한 학교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능력에 따라서 저희받고 기술자가 인정받으면 사회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1페이지 보시면 1980년도에 27.2%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79%입니다. 그럼 이 기간 사이에 정부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 이걸 반대로 묻고 싶은데요. 27%에서 80%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과연 정부는 무엇을 했고 우리가 대학을 가게 만들게 하는 그런 환경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대학을 안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전혀 명확하게 안 나눴기 때문에 80%라는 대학 진학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발언은 전혀 좀 구체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아까 제가 다급해서 말을 못했는데 아까 부자강세 정책이 나왔습니다. 전혀 정부가 반값 등록금하고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던 중에 저번 주 일요일 날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법비세라고 해서 정부가 부자 강세를 정책을 반대하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자한테 지금까지 강세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철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반값 등록금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얻고 들어오는 세금을 가지고 저희 고등교육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쪽 의견. 아까 말씀하셨던 대학 진학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도 27.2%에서 79.0%까지 진학률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의 이런 흐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추상적인 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질문하셨으니까 답변해 드리면 1990년에서 2005년까지 많은 지금 대학 진학률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면 잠시만요. 저 승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높게 된 이유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사회의 흐름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높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정부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령이 매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런 산업체 이런 일자리 같은 것이 많이 창출되었다고는 사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창출에는 대학생들이 시험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다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꼭 그런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업재 일자리 창출에 외국인들이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산업재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입니까? 일단 조그마한 공장인가 아니면 뭐 중소기업 정도의 규모를 갖추는 대상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조그만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조차도 대학생들을 뽑는 광고는 제가 많이 올라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학생들이 자기의 흔히 말해서 눈이 높아서 나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제가 대학생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안 갈까 여기서부터 질문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같은데 왜 안 갈까? 그러면 저희 지금 학생들한테 저희 한 명씩 각각 얘기해서 너 지금 공장에 들어갈래? 그럼 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 제 생각에 열에 한 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공장에서 뭐 따로 그 제가 뭐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만으로 얘기한다면 일단 시설 노후화 그리고 저희한테 알맞은 복지 이런 정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지금 공장에서 2교대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걔가 한 달에 한 번 쉬고 받는 참고로 그 공장 서울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 의정부에서 한 달에 받는 돈이 거의 270만 원. 한 달에 하루 쉬고 거의 2교대로 일하면서 270만 원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중에 지금 신한은행에 일본 연구에 들어갔는데 그 동생이 연 연봉이 4,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대학생이 4년 동안의 고등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대학생이 이 공장에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공장에서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당연히 중소기업이 그 공장이 활성화가 되어 우리 경기 침투도 되고 시장에 그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대기업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정부에서 이런 중소기업들 가만히 놔두고 부자들한테만 주는 혜택들을 너무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소기업에서는 자본이 없고 그 돈을 충당할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줄 수가 없고 그나마 거의 싼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뭐 저는 여기까지 말하고 싶고요. 이게 판단하는 거는 듣고 있는 사람들 몫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재님 반대하는 이유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반값 등록금은 대학생들 위주로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문제인데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에게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없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에게 세금이 더 많이 부과가 될 텐데 그 세금들을 이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하는 데다가 부과를 하면은 이런 조세가 이렇게 배분되는 그런 불일치 있잖아요. 형평성이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에서 언급한 고등교육세에서 기업 법인세 15%의 부가세를 붙여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위한 예산이 충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의 납부자와 수혜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대학생은 자녀를 두지 않는 사람이 내 세금을 낸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만약에 그 가정 중에 장애인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장애인들 위해서 세금을 낸다. 그건 저희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죠. 잘못됐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불일치의 정도가 심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형평성을 떠나서 그리고 또 세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세금이 무조건 저희가 세금을 100% 낸다. 이런 건 당연히 저도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고 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팩트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반대를 하면서 4페이지 보시면 대학별 등록금 모듈 상위 20개 대학이 있습니다. 2010년도 자료고요. 보시면 15위가 경영대학교 85.37%가 그 저희 등록금을 가지고 대학교가
지금 뿌려져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지금 우리 대학교가 이렇게 대학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저희 순전히 저희의 돈 때문에 이렇게 끌고 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학교의 완전한 실패한 생각이고요. 이 세금도 벌고 대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은 대학교 자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기관이 따로 만들어 두어서 그 수익 산업을 강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국민 세금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일단 대학교에서 기부금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기부금을 내면 세금 같은 것도 많이 받고요. 그 기부금을 미국이나 유럽처럼 기부금을 활성화시켜서 그 모자라는 그 돈을 재정을 충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이 학생들의 돈을 받는 데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학교가 이제 받은 만큼 학생들을 위해서 규칙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돈만 받아 챙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학교 측에서 그런 유형의 학교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물론 학교 측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저는 인정합니다. 사실 학교 측만이 아니라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에 하는 벼락치기고 이런 공부가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어플 다운받을 시간은 있었고 전공과 상관없이 교양 수업하는 건 시험을 읽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가지는 대학생활의 추억은 기대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학교 측만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학생들 역시 열정을 가지고 배움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거기에 상당히 좋은 말씀이에요. 일단 고등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초중고등학교도 거치면서 거의 강압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치 않는 비용서가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이 중에서 거의 자기가 원해서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해서 이런 과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대학교라는 거는 자율공부입니다. 자율공부. 타인이 아닌 자기에게 맡은 그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얼만큼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남의 시선이 아닌 내가 얼만큼 그 자기 성장을 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이런 4년의 시간이 주어져서 학교 측에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런 거는 불고 넘겨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여기까지. 좀 더 반값 등록금의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찬성 쪽 주장을 좀 덧붙이자면 반값 등록금을 일단 그 열정적인 정말로 대학을 진학을 해야지 취업이 된다는 생각 말고 정말 대학까지 가서 나도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하지만 그분이 가정이 어려워서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고 대학 진학을 어려워하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값 등록금에 대한 생각은 저도 솔직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에 대한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값 등록금의 실현에 대한 문제는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인 문제보다는 저는 좀 선별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3인집 아이들만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 이런 대학의 진학률을 살펴보면은 가정 대비 고소득층 가정의 자녀 입학 비율이 전체 61%에 달하면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조사 대상 1,463명 중에 단 25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신입생의 50% 정도를 저소득층 자녀에게로 의무 할당하는 것이 제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잘못 말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서울시에서 부산급식 때문에 재보궐선거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먹을 거에 대해서 잘 사는 애들한테 과연 굳이 우리가 먹을 거를 지급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던졌고 여기서 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투표를 한 결과 일단 먹을 거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그 평등한 걸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모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먹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교육을 받고 싶고 왔다면 당연히 평등하게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만약에 자기들이 돈을 많다면 못 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기부금을 조성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잘 사는 애들은 놔두고 못 사는 애들한테 해준다는 이런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새로운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값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학생이랑 학부모들한테 가슴으로 와닿는 주제가 취업부 학자금 상한제라고 ICA입이 있습니다. ICA입이 뭐냐면 등록금 실소유의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인데 지금 5페이지 보시면 2008년도 자료를 보시면 정부 보증 학자금 교육부가 2008년도 보시면 7.65%입니다.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빌려주는 대신 이자로 7.65%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보니까 현재 4.9%로 낮췄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3.2%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이 3.2%인데 대학생들한테 4.9%나 되는 이자를 물림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더 많은 지금 부담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가 은행을 상대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을 팔아넘겨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덧붙이자면 뭐 야권에서 기준금리가 3.2%니까 너무 높다. 이거는 무슨 저희가 사채를 끌어다 쓰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국가에서 만드는 ICL 제도가 유럽 방식인데 ICL 제도를 사용하고 쓰고 있는데 3%로 낮추자 이랬는데 지금 현 집권인 여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조금 더 덧붙이고 싶고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문제하고 인정의 문제입니다. 자기들의 지금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이 제도만 잘 되면 지금 유럽에서 이 ICL 제도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 금리도 낮추고 이러면 당연히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 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더 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CL 제도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이제 부진이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높은 건 맞는 것 같은데 2010년도에 동아일보 등록금 대비 대출자한테 조사한 자료를 보면 사립대학일수록 같은 지역에서 거의 대출자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흔히 국민 사이에서 좋은 대학이라고 인식되는 대학의 등록금 대출자 비율은 낮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래된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인 학벌 따지기 때문에 결국 대학 진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학 등록금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에 나오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고 싶어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과 나의 전 세대부터 이어져온 악순환을 끊는 것이 결국 대학 등록금 문제와 잘못된 교육 문화를 해결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의 중심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만약 실행이 된다면 대학과 대학생들이 각자 이제 책임과 역할이 분명히 존재가 되는데요. 대학과 대학생 각각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반값 등록금이 시행되면 이제 대학과 대학생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학교가 반값 등록금 실행하기 때문에 일단 반대쪽 의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학 구조조정을 우선해야 됩니다. 대학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저희가 학교에서 그 학생들의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단순히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닌 대학교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 콘텐츠를 판 수익으로 대학을 운영해 나가고 그리고 학부모들이나 잘 사는 집 애들한테 기부금을 받아서 그 비용을 충당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은 좀 오해를 합니다. 아 이게 반값 등록금이 되면 내가 돈 반인데 돈을 반을 했는데 혹시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도 반이 되지 않을까. 저희 학교를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돈을 냈는데 현재 314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저희한테 돌아오는 돈은 0원인데요. 그게 반값이 된다고 해서 영원에서 100%가 되겠습니까? 100%가 증가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일단 대학교가 우선 노력을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실행한 다음에 자기들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팔고 수익을 하고 그 콘텐츠를 팔고 대학의 비전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그 비전을 보고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 생긴 수익금을 가지고 적립금, 건축 적립금만 쌓아두지 말고 그 돈을 학생들한테 필요한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더 나아가서 이런 투자를 받음으로써 취업 생활에 더 보탬이 되고 이런 좋은 순환고리가 계속 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값 등록금이 만약 현실화 된다면 부실 운영을 하던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제출 위기에 몰릴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으며 또한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학교 간의 통제합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은 정부에게 보다 많은 지원금을 요청할 것이고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액수의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의 세수를 줄이거나 쪼개기보다는 국민들은 소원을 빌려서 세금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대학생들의 역할은 일단 학교 측의 역할로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교수나 강사의 선임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질이나 능력도 없이 재단 이사들의 연수로 임용되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수들이 학생을 가르쳐봐야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교수님은 실력과 능력을 오셨다는 걸 확신합니다. 또한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학문의 연장으로 보지 않고 학점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한다거나 시험용 졸업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학점이나 취업은 노력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토론을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참여해 주신 대표분들이 각자 한 분씩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부터 한 분씩 각자 얘기해 주세요.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기라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대학을 졸업한다고 금방 취업이 되는 현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빚이라도 위해서 일단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그런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제대로 된 취업 구조와 대졸이 아니라도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능력만큼 배워받을 수 있는 편견 없는 직업의 인식 그리고 사회 구조조정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이 외상으로 배우고 나가서 신형 불량자 이런 게 되어있는 대학이 아니라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와 폭넓은 장학제도, 또한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과별 연구시설이나 개발에 투자하고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준비된 인재들을 만드는 것이 대학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대학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 졸업증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대학의 등록금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값 등록금 시행으로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 대학 진학을 부추기는 사회인식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이 하나의 취업 수단이 되어버린 현실과 이런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전문직 양성기관을 활성화시키고 만연한 부실 대학생을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제인 사회적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명확한 사실이고, 요즘에는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 말고도 고졸을 위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도 이제 뭔가 더욱더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반값 등록금 외에도 학교에서 안에서 많은 장학 제도 같은 것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더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인이 생각 문제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에 비해서 교육당국이 좀 매우 안난 것 같습니다. 대학 자율의 신선 부가층의 교육 이용을 주장하고 대학 교육 정책의 운영권마저 대학에 이양을 하려고 하는 판에 정부가 대학 당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록금 결정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율은 신선 부가층의 국가사회를 인정이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대학 등록금을 그대로 조정되고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예산 지원이 아니라 대학교가 투명한 경영을 하는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에 먼저 예산을 투자해서 그거에 대한 걸로 통해서 등록금을 조금이나마 줄여줬으면 합니다. 네, 일단 반값 등록금은 자료를 도저히 봤을 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로 반값 등록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금 상한제라는 게 필요합니다. 등록금 상한제가 뭐냐면 대학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세계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율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하여 한다는 논리입니다. 우선은 이 등록금 상한제를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값 등록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학교가 무분별한 학생들의 돈을 가지고 전기금을 쌓아두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쌓아두는 것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그 돈을 가지고 쓸데없는 건축 전기금으로 만들지 말고 학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부실한 대학의 구조조정, 그리고 네 번째로는 등록금 이외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 아까도 계속 국민의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연히 현재 시장에서도 시장 활성화도 안 되고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연히 100% 국민 세금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 대학교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남았는데, 그리고 대학교 예산을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살펴를 봤는데 전혀 비전문인이 아니면 전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영 전문하는 친구한테 이거 좀 분석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걔가 바쁜 와중에 제가 그걸 다 못해서 자료를 안 가져오는데, 일단 대학교가 굉장히 투명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이 이제 시행되기 전에 사회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는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의 대표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반값 등록금 시행의 이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에 있어서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의 목을 죄어오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대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대학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은 시간 최선을 다해 토론해주신 대표분께 감독계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